아시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 몇 개를 두고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섬들은 작고 사람이 살지 않지만 왜 이 섬들을 두고 싸우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전략적인 위치와 이 섬들이 가지고 있을 잠재적인 자원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이 섬들을 두고 어떻게 다투는지, 또 왜 이 섬들을 두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섬들은 어디에 있으며 이름이 무엇인가요? 사실 이름 자체가 이미 이 분쟁의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섬들을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고 중국은 데오위다오라고 부릅니다. 대만도 이 섬들을 디아오위타이라 부릅니다. 이 섬들은 동중국해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본토와 일본, 대만 사이에 전략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군도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황량한 암석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섬들의 크기는 0.002제곱킬로미터에서 3.81제곱킬로미터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작은 무인바위들이 분쟁의 쟁점이 될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분쟁의 역사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이 중국-일본 관계에 미친 영향과 이 섬들을 두고 충돌이 벌어질 경우 예상되는 지정학적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부터 시작해서 메이지 유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일본 역사에서 천황이 다시 통치권을 되찾고 1868년에 쇼군 체제와 사무라이 기반의 정권이 전복된 시기였습니다. 1879년이 되자 복원된 일본 정부는 오랜 역사를 가진 류큐 왕국을 합병했습니다. 이 왕국은 일본 남쪽 끝 류큐 제도를 기반으로 했으며 이 제도는 현재 일본어로 센카쿠라고 불리는 분쟁섬들 근처에 있습니다. 류큐 제도는 또한 중국의 청제국과의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류큐 왕국을 합병하자마자 센카쿠 제도는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공식적인 경계가 되었습니다. 류큐 왕국은 일본 제국의 오키나와 현 영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885년에 이르러 오키나와 현 지사는 메이지 제국 정부에 센카쿠 제도를 공식적으로 오키나와에 편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섬들이 중국과 접경에 있고 이미 청나라에서 랴오위 또는 랴오위타이로 명명했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초기 시기는 평화로웠고 그 섬들은 당분간 경계선으로 남겨졌습니다. 이 상황은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인해 변하게 됩니다. 1895년 1월, 일본은 그 섬들을 오키나와에서 관리하도록 합병했습니다. 일본은 1884년부터 실시해온 조사를 근거로 이 행위를 정당화했으며 그 섬들이 무인도이기 때문에 주인 없는 땅, 즉 무주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제1차 청일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중국은 대만과 그 부속 섬들을 일본에 할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약은 어떤 섬들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아 이후 중국과 대만의 영유권 논쟁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그 섬들을 지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과 다른 주축국들이 패배한 후 미국 정부가 그 섬들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 일본은 1895년에 획득했던 대만과 당시 함께 획득한 부속 섬들에 대한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그 섬들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1969년 유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가 센카쿠 열도 바로 그 위치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방 동맹국이 된 일본은 미국 정부에 이 섬들의 통제권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971년 오키나와 반환 조약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고 1972년에는 미국이 이 섬들을 일본에 반환했습니다. 일본은 이 섬들을 오키나와에 재편입했습니다. 1970년대 이전엔 중국과 대만이 이 섬들의 영유권을 공식 주장하지 않았고 1945년 이후 신문과 정부 문서에서도 일본식 이름으로 언급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1971년에 이 섬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랬을까요? 아마 1968년 유엔이 확인한 잠재적 석유 매장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영유권 주장에 쓴 또 다른 역사적 서사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 분쟁이 일본 제국주의 유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에도 중국은 자국이 중국 내전으로 인해 섬들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서 1949년에 민주주의 성향의 공민당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대만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까지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대만의 중화민국도 이 섬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핵심적인 논거를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중국이 이 섬들에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에는 중국이 1372년에 이 섬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1403년에 다오위타이로 불린 이 섬들에 대한 초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장퉁항해록이라는 중국 책에서 나온 것으로 복건에서 류큐 왕국으로 가는 여행 중에 이 섬들을 지나친 여행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1534년까지 명나라에서는 황제사절의 류쿠 방문 기록에 이 섬들의 모든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이 섬들은 왜구를 막는 해상 경계선으로 쓰였습니다. 청일전쟁 이후로 돌아가 보면 패배한 중국의 청나라는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조약은 대만과 함께 일본에 넘겨질 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불확실성과 1894년 전 일본이 섬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을 또 다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전쟁 결과로 그 섬들을 차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모호함을 이용해 그 섬들을 차지했다고 말합니다. 중국과 대만도 1896년과 1930년 고카 가문의 매입과 같은 일부 상업적 움직임이 단순히 일본 내의 국내적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움직임들은 섬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2012년 중국은 대만에 일본과의 섬 분쟁을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거부하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대만 섬의 주권을 두고 분쟁 중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 중국 학자는 원래 류큐 왕국도 일본 제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독립국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이 섬들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유효한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섬들이 무인도였으며 1895년 이전에는 중국의 지배 증거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일본 학자들은 명나라가 이 섬들을 지배했다는 중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1617년 기록을 근거로 중국이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 지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명나라의 또 다른 기록에서는 동인섬과 양청섬까지만 영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섬은 중국 본토 동쪽 해안에서 약 47km 떨어져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 해안에서 약 33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그 섬들은 명나라의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업적 움직임으로 돌아가면 1896년 오키나와 주민이 경제활동을 위해 임대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200명 이상의 노동자를 데려왔고 여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업, 축산, 부두건설 등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메이지 정부가 누군가에게 그 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그 섬들에 대해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중국과 대만이 1972년에 처음으로 그 섬들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엔이 그 섬 해저 근처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견한 직후였습니다. 본질적으로 1972년 이후로 일본은 그 섬들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 통제를 행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불법 어업으로부터 섬들을 보호하기 위해 섬 주변에서 순찰과 단속을 실시해왔습니다. 사유지인 쿠부 섬에서는 정부가 소유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다이쇼 섬과 오토사리 섬처럼 일부 섬을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섬들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1996년에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했을 때 그 섬들 주변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2005년에 일본 정부는 이 섬들에 대한 자국의 영토 주권을 재확인했습니다. 2012년 도쿄가 이 섬들을 국유화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미국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이 섬들을 일본에 반환한 이유로 일본의 행정적 통제를 인정해왔지만 섬들의 주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은 이 섬들을 제5조에 따라 일본이 방어할 수 있는 영토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2026년 현재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고 최근 몇 년간 긴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그해 357일 동안 거의 매일 이 섬들을 순찰했습니다. 이 해안경비대 선박들은 섬의 영해에서 불과 12해리까지 접근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섬들에 대한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노력일 뿐만 아니라 대만이 추가적으로 독립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이 섬들이 대만과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베이징과 도쿄의 긴장 때문입니다. 일본 총리 사나에 타카이치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그 섬들 주변에서 연 100회가량 순찰을 벌여왔습니다. 베이징은 또한 그 섬들 주변에 50만 척이 넘는 선박과 6,000대의 항공기를 배치했습니다. 이 순찰선들도 매우 대형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선박의 크기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관측된 중국 선박 중 22척, 3,000톤이 넘었습니다. 그중 8척은 5,000톤이 넘었고 2척은 10,000톤이 넘었습니다. 이 선박들은 무장이 뛰어나고 일부는 76mm 해군 함포도 장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는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과 해군의 활동이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로이터 통신은 베이징이 이 지역 우위를 노린 전략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순찰 활동 증가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것이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만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법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난 15년간 이 섬들 주변에서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 N 중국 어선이 일본 선박과 부딪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가 어선 선장을 구금해 외교 위기가 발생했고 2012년 일본 정부는 일부 섬을 매입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섬들이 일본 시민들의 개인 소유였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순찰선을 보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2월에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의 선박을 해당 해역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은 불법 일본 어선을 쫓아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 어선에 접근하던 중국 해경선 2척을 적발해 쫓아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2월 다카이치 총리는 또 한 번 대담한 조치로 올해 일본이 이 섬 주변에 더 큰 순시선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들과 전략적 방위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파트너에는 미국, 한국, 호주, 인도가 포함됩니다. 중국은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과 국방비 증액에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베이징은 이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국주의를 떠올리게 한다며 비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어떤 잘못된 움직임도 두 아시아 강국 간 충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또한 오키나와 지역과 그 주변, 즉 이 섬들을 포함한 지역에서 순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센카쿠 또는 떼오위 섬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갈등 한가운데에 놓인 또 다른 작은 섬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최서단에 위치한 외딴 섬 요나구니입니다. 이곳은 대만과 매우 가까우며 대만 동쪽 해안에서 약 70-11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나구니는 중국과 일본의 격렬한 갈등의 최전선에 놓이게 됩니다. 센카쿠 열도 또한 이 섬과 상당히 가까운데 요나구니에서 북북서로 약 80해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이 섬을 요새화해 군사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요나구니에 군대를 파견하고 레이더 타워와 탄약 저장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섬에는 미군 전력도 있으며 일본과 함께 중국 군함이 태평양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 주변에서 실탄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군대와 공군의 힘을 과시했으며 많은 활동이 요나구니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섬과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안보가 대만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일본은 인식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며 올해 봄까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계획보다 2년 빠릅니다. 요나구니에서는 일본이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중거리 대공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의 오키나와 제도 강화 노력의 일부입니다. 이를 자위대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섬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되는가입니다. 중국은 이를 극도로 위험하다고 비난하며 일본이 군사 대립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국경선 무장을 계속 추진 중입니다. 다른 준비 사항으로는 오키나와 제거 전역에 계획된 지하 대피소가 있습니다. 이 대피소들은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당국은 대피 훈련을 하고 주민들이 대만 난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구니 주민들은 섬의 군사화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이는 작은 섬도 큰 지정학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안보는 이 선들의 생존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이 무인 센카쿠 열도에 무장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영유권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구니에서의 작은 실수도 중일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섬들은 아시아 태평양의 민감한 지정학 균형을 나타냅니다. 이 때문에 그곳의 평화와 안정은 재앙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